박희락교수입니다. 오늘은 핵 대피와 관련해서 세븐텐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도 핵 대피와 같은 끔찍한 상황은 상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전 상태로 대처하고 있고 한반도 적화 통일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핵무기 폭발 시의 위력과 핵 폭발 시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핵폭탄의 피해는 어느 정도? 라는 제목과 핵 생존 3가지 기본 자세와 9가지 기본 원칙으로 7월에 방송했지만 일부만 구독한 것 같습니다. 아직 국민들은 핵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국민이라면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그 국민들도 핵 폭발 시 대비책을 숙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핵 폭발 시 생존을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세븐텐 법칙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븐텐 법칙은 알고 나면 너무나 간단한 사항입니다. 7배의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반사능의 수준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핵 폭발의 피해는 여러분들께서 익히 들으셨겠지만 폭풍, 열, 그리고 방사선입니다. 폭풍과 열은 순식간에 발생해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사선은 준비하면 대처가 가능하고 나중에도 대응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핵 폭발 후에 폭풍과 열이 지나가고 나면 주변의 땅이 방사능을 함유하게 됩니다. 또한 방사능을 함유한 먼지가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서 바람에 따라 이동하다가 지상에 착지하게 되면서 방사능을 방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잔류방사능이라고 하는데요. 노력하면 이것에 대한 피해는 거의 예방 또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적용되는 법칙이 바로 세븐텐 법칙입니다. 세븐텐 법칙은 핵 폭발이 발생하고 나서 1시간 후에 있는 방사능의 강도는 7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말하면 7시간 이후에는 10분의 1로 떨어지고 그의 7배, 즉 77이 49시간이 지나고 나면 100분의 1로 약화되며 그의 3배, 즉 7 곱하기 7 곱하기 7, 343시간, 즉 14.21 정도가 지나면 1000분의 1로 약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잔류 방사능이 핵폭발 이후 1시간 지나서 1000 렌트겐이 이제 방사능의 단위입니다. 렌트겐이라면 7시간 이후에는 100 렌트겐, 49시간 즉 이틀 이후에는 10 렌트겐, 그리고 2주 후에는 1 렌트겐 정도로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체로 2일만 견디면 간헐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또 2주를 견디면 원래 강도의 100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대체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대피소를 설계할 때 기준은 2주 정도를 견디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핵무기가 폭발할 때에 어느 정도 피해를 끼칠까요? 핵무기가 폭발하면 어떤 사람들은 남한 전체가 초토화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일개 도시를 초토화하기도 쉽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 피해는 핵무기의 위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의 제2차 세계대전 시 투하된 핵무기를 예를 들면 1km 정도만 벗어나면 큰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2km 정도 이 바깥에서는 소형 건물도 괜찮습니다. 특히 핵무기가 폭발하기 전에 지하시설 들어가 있을 경우 그 피해는 훨씬 줄어듭니다. 10kT의 핵무기가 폭발했을 경우 거리별 피해 정도는 제가 표로 표시했는데 대체적으로 1km 내에는 심각한 피해가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개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는 없고 또 반복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대피한다면 훨씬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호 조치를 취하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까요?
대체적으로 세계에서는 핵 대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핵 폭발의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대피소의 경우 핵 폭발 원점에서 그 폭풍과 열까지 견디는 대피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노력, 시간,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낙진, 즉 아까 말씀드린 잔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는 정도의 대피소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피소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벽의 두께입니다. 방사선은 물질이 단단할수록 투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콘크리트 벽은 30cm, 벽돌벽은 40cm, 흙벽은 60 내지 90cm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은 대부분 방사선으로부터 차단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문과 같이 노출된 부분만 보강하면 됩니다. 물질별 방사능 차단 효과를 제가 표로 하나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물질이 밀도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크고 밀도가 낮을수록 차단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핵 대피소를 구축할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물질이 약하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서 그 부분만 흙마대 등으로 집중적으로 보강을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입구가 취약하기 때문에 평소에 철제로 문을 여닫을 수 있도록 준비해두면 좋고, 그것이 안 되면 마대라도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방사능을 함유한 먼지가 날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과 장치도 문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대피소에서 대피한 사람들이 2주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물, 음식, 환기, 위생 등을 준비하거나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목록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동일한 공간 내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고 공정한 물자를 배분받으면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생활 규칙을 설정해서 서로가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부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라디오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병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부터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 전국적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별로도 대피소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했고 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잘 사는 나라일수록 핵 대피 시설의 준비 정도가 높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하와이와 일본에서는 이미 핵 대피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병과 같이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다소 미흡하고 무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께서 해야 될 일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핵 대피의 필요성을 알고 최소한의 숙지해야 할 사항을 알면서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차분차분히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일부 이미 핵 대피소를 구축해 둔 데가 있습니다. 서초동의 고급 빌라인 트라움하우스의 경우에는 200명이 20일 동안 견딜 수 있도록 스위스 기준에 의해서 핵 대피 시설을 만들어 두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랑하고도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핵 전쟁에서 살아야 한다 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제목으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찾으면 그 파일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으로써 기본적인 상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핵 폭발 또는 핵 공격 받는 상황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생각하기 싫은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됐으면 좋겠습니다.